이번에는요, 일제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던 운동이었죠. 바로 경제 독립 운동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가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경상도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해서 독립운동의 본향으로 뽑히는 곳입니다. 바로 대구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1907년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빌린 거액의 차관을 갚기 위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 이름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시작이 바로 대구인데요. 경상도 자부심 뿜뿜! 지금도 대구에 가면 국채보상로길, 기념공원, 기념관, 도서관 등 역사의 흔적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 바로 여러분들 대구로 오셔야겠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럼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국채면은 그냥 그 대출이잖아요. 빚, 나라의 빚. 네. 금모으기 운동하고 그러니까, 약간 IMF 비슷한. 뭔가 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 조금씩 다 내서 이렇게 도왔던 그런 거 아닐까요? 상당히 이제 공동체의 안녕을 중시하는 게 이 땅에서 면면이 이어져온 이제 문화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미 1800년대 말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어느 제국주의 국가나 식민지에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식민지가 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국가도 돈이 필요하니까 빌리는 일들이 왕왕 있는데 점점 돈을 더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로 돈을 떠안기듯이 맡기는 거예요. 점점 이자를 받아가다가 이제 원금까지 받아가는데 그때 이 나라는 파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1907년 당시에 그러니까 일제강점 한 3년 전이죠. 이때 대한제국이 일본에 지고 있던 빚이 대략 1,300만 원 정도였어요. 그 어느 정도예요, 지금? 지금은 1,300만 원 정도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지만 그 당시 환율로 봐야 되겠죠. 대한제국의 1년 총 세출 세입액이 한 1,3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 한 600조, 예를 들어서 한 600조라 하면 600조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네요. 경제 주권이 없으면 당연히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대구의 서상돈을 비롯한 인쇄소와 출판업을 했던 분이 중심이 되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나라 빚을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갚자. 와. 근데 당장 어디서 목돈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한 게 뭐냐? 금연 운동을 하자. 금연. 금연운동. 담배값을 모아서 내자. 또 여성들은 분값, 화장품값, 학생들은 뭐 군것질값 그런 것들을 십시일반해서 모으면 이 나라 빚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의지에 이제 뭐랄까 감복을 해서 탐복을 해서 서울에 있던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언론사까지 같이 가세를 해요. 와. 그렇게 해서 얼마를 모았느냐? 한 20만 원 정도 모았어요. 20만 원. 그런데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20만 원 적어 보이죠? 적어 보여요. 하지만 1,300만 원이 대략 한 600조라고 치면 20만 원은 대략 한 7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만약에 지금 2025년에 시민들이 모여서 6조, 7조, 8조를 모은다? 가능할까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마무시한 운동이었어요. 일본은 당연히 이 운동을 보면서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막 여론 작업 해 나가면서 재판정에 세우고 어쩌고 하면서 이게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이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방해 공작을 펼쳐오고 결국 와해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았던 돈은 백성의 돈이 아니라 소수자의 돈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그 이제 친일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쭉 이어져 갔던 또 조선 총독부로 돈이 또 상당수 나중에 들어갔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그런 행동이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깡패들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 깡패짓이잖아요, 깡패짓. 이율도 상당히 높았어요. 고리대금 업을 한 겁니다. 그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이게 다 모일 수 있게 된 걸까요? 당시에? 일단 언론의 역할도 컸고요.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심지어 전국적으로 130곳이 넘는 곳에 지부들이 설치가 됩니다. 대구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누가 참여하느냐? 돈 있는 지주들, 상인들만 참여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뭐 비녀라도 팔아서, 담배라도 끊어서 해서 뭐 기생, 날품팔이, 코올리게 학생들 거의 다 대부분이 참여를 했고요. 처음으로 신분을 넘나드는 전
백성 차원의 지금으로 치면 전 국민적 운동이었고요. 또 동시에 최초의 여성 운동이었습니다. 또 최초의 금연 운동이었고요. 또 동시에 최초의 풀뿌리 모금 운동이었고 처음으로 언론 캠페인을 통해서 모금 운동을 한 겁니다. 최초 타이틀이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기록이 지난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이미 등재가 됐습니다. 와, 기록 요상. 당합니다. 지금 대구에 가시면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이 있어요. 주요한 도로 이름도 국채보상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눈여겨 보시면 야 대구가 이런 곳이었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보상로도 있고 또 우리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 가면 이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제 주도했던 인물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정신이 깃들여 있는 조형물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연말이 되면 거기가 야간 명소로도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고 역사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저곳이 국채보상운동공원이라고 하네요. 야간에 또 예쁘네. 저기 이제 대구 도로에 딱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저희가 아까 기념관 보셨잖아요. 저게 국비12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모금으로 만든 겁니다. 진짜요? 네, 시민들이 모아가지고. 국제보상운동이랑 맥락을 같이 하고 있네요. 저 기념관까지. 아. 그리고 계속 대단하다는 그 리액션밖에 할 수가 없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국제보상운동 만나봤습니다.